정말 아침 일찍부터 이 영화 보시려고 서두르시면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관객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各位观众，大家好。一直都听说釜山的观众是对电影最热情的，然后今天真的感受到了，很高兴。这部电影在釜山做亚洲的首映，很高兴跟大家见面，谢谢。 제가 예전에 부산에 오기 전에도 듣기로는 부산의 관객분들이 굉장히 가장 열정적인 관객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지금 아시아에서는 오늘 여기서 최초로 상영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 의아해하셨을 거예요. 감독님이 일본 분이 아니시네 하면서. 네, 맞습니다. 타이완 분이시고요.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그 후계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정말 타이완에서는 독보적인 여류 감독님이십니다. 근데 감독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허샤오신 감독님이 일본에서 영화를 또 만드셨던 적이 있었죠. 카페 루미에르라는 작품으로. 네. 근데 그때는 이제 타이완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일본 배경으로 일본인들이 다 나와서 정말 일본 영화 같은 영화를 타이완 감독님이 찍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계기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首先，我要非常感谢东映电影公司，以及欧巴桑，就是我们这部电影的制片，他非常的信任我。就我身为一个台湾导演，然后其实我一句日文也不会，但是他们非常大胆，并且给予我非常大的信心支持，能够完成这次跨国的合作，其实非常佩服他们的勇气，也非常感谢。 우선 이제 제작사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같이 일어도 전혀 못하는 대만 감독에게 이 영화를 믿고 맡겨주시고 제작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영화 제작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대담하게 저를 많이 믿고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국제적인 영화를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 배우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아주 실력파 배우님들이세요. 저기 나가사키 히로미 씨. 네, 나가사쿠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가사키 히로미 팬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사사키 노조미 씨. 네, 굉장히 이 두 배우가 이끌어가는 부분이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其实我可以完成这部电影，我要最感谢的是永作博美这位演员。那以他的专业来说，然后其实跟他的合作，我觉得就对一个导演来说是一种非常好的享受。那其实虽然我们语言不通，那其实到最后彼此的默契跟彼此对彼此的信任跟好感，所以我觉得已经不用透过翻译，我们甚至凭眼神，然后凭很简单的肢体以及很简单的英文，我们可以做直接的沟通，甚至不用透过翻译。那我觉得我要非常感谢他对一个对一个外国导演的一个信任，以及他的专业度，能够提供这部电影非常好的支持。 나가사키 히로미 씨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감독도 그분과 작업하게 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었고요. 비록 저희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 믿고 서로 좋은 어떤 이런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말 눈빛으로 대화를 많이 했고요. 간단한 바디랭귀지와 간단한 영어를 통해서 현장에서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말이 잘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실력 있는 여배우분께서 저를 믿고 외국인 감독을 믿고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另外，那关于佐佐木希，他虽然是一个资历比较浅的演员，但是我们非常幸运，就是他在这个阶段。 其实对表演、对电影的演出，其实是非常高的兴趣及具有极高的学习力。所以其实虽然他的经验没有这么多，但是其实在跟他的工作过程中，也因为他对我的信任，所以我们也有非常好的交流。然后最难得的是两位演员以及那两位饰演小孩的演员，其实他们最后的相处都像是一家人，所以整个拍摄的气氛其实是非常温馨。 그리고 사사키 노조미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게 연기 경력이 그렇게 그 히로미
씨보다 이렇게 긴 연기 경력이 긴 배우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그 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놀라울 정도의 흡입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과정에서 서로 믿고 따라와 주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아역 배우들과의 어떤 좀 호흡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거의 한 가족처럼 변해서 굉장히 즐겁고 마음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에리코가 왜 그렇게까지 초반에 미사키를 싫어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고요. 그리고 미사키가 나오는 부분에서 항상 파란 색깔의 색감이 되게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 그 파란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其实就 Erica 这个角色来说，她是一个单亲妈妈，其实整个成长过程是比较辛苦的。然后对于面对Misaki 这样子一个，在她感觉来是一个外来者，并且感觉是各方面条件、工作能力以及社会经验，甚至教养的感觉都比她优越许多。然后就她的一个直觉的反应，然后她受了非常多的所谓的社会不同的待遇其实他在之前就有过所谓的社会福利局来进来干涉说，对于他一个单亲妈妈，对于其实已经在关注这个家庭了，所以他其实这个对于防卫对外的防御能力其实是比较敏感的。那在蓝色在这部电影来说，比较是把它建立在属于Misaki的一个象征，然后到后面慢慢的最后大家有一个蓝色其实就有以Misaki这个角色为主角，然后大家在他周围最后融合在一起，所以其实到最后他的我们的背景其实如果观众感觉到的话，包括服装颜色都有一些比较细心的安排。 우선 이제 아무래도 에리카가 이제 극 중에서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에 대한 어떤 낯선 사람에 대한 그런 약간의 반감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미사키라는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우월하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우월감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더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초반에 보신 뭐 복지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 집에 왔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좋지 못한 시선을 느꼈고 아마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어떤 좀 경멸에 찬 시선에 대한 본인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처음에 이제 싫어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파란색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예리하게 봐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할 때도 미사키 상징 같은 색깔로 이제 정하고 그 진행을 했던 이제 바다와 어울려져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작품을 진행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좀 자세히 보신 관객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바다 배경뿐만 아니라 뭐 차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각각 부분에 파란색들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게 좀 눈에 튀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뒤로 가다 보면 점점 그 미사키 자체가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미사키 상징으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예리한 질문이셨네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줄 받아볼게요. 네, 좋은 영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연출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연출을 이렇게 하고 싶다. 제가 지향하는 영화는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제일 감명받았던 부분은 주인공들이 한 명도 울고 있지 않지만 어느새 관객들은 울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님의 연출 실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시나리오를 쓰실 때나 아니면 연출을 하실 때 관객의 감정을 이렇게 서서히 끌어올려야겠다 아니면 캐릭터의 감정을 이렇게 여기쯤에서는 피크가 될 것이다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쓰시는지 혹시 뭐 감독님도 쓰실 때 스스로 울어본 적이 있으신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就我
个人的经验来说，我在写剧本或者在拍摄一部电影的时候，其实没有办法去想象观众的反应，这是我还没有这样的能力，所以能做的其实是从自己内心深处，然后贴近这个角色，贴近人物，几乎跟他融为一体，然后去感受他真实的反应，以及他真实的性格会怎么样的表现出，以及表达他的情感。那我说的，其实，在拍摄的过程当中，我其实在现场，因为音乐，因为透过语言有时候没有办法非常的清楚表达，我想要诠释的这个角色，所以有的时候，我甚至会自己偷偷的在旁边撒娇，或者是我这个角色在那里，就是在内心里面暗自的。那我觉得这个心理的沟通交流，我觉得是很奇妙的经验。有的时候没有透过言语，我觉得几乎是有能量可以传递给演员的。那另外这个本身这个电影的话，这个剧本不是我的剧本，是日本的演员世子小姐她的剧本，她的原创剧本。那就是说剧本的初稿完成之后，我再跟编剧一起共同讨论跟修改过程。 그리고 우선 제가 아까 뭐 관객들의 어떤 걸 끌어올려야 할 것인가, 끌어올린 걸 예상하고 하는 것인가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시나리오를 작업하거나 영화를 할 때 저는 그렇게 관객의 반응을 그렇게 원하는 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쓴 것은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마음속으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어떻게 이 인물을 현실과 융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면 진실한 반응을 보여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제 촬영 과정에서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진 않았지만 언어 외적으로도 굉장히 스스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스스로 미사키 에리카가 돼서 몰래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그 캐릭터가 돼서 연기를 해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기를 해보았던 게 굉장히 신기하게도 제가 그 배우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이제 오히려 언어로 통한 것보다 저에게 많은 그 배우들과 캐릭터와 교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제가 직접 작성한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일본의 어떤 시나리오 작가분께서 써주신 거고, 제가 이제 나중에 수정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은 제가 작성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자분 두 분이. 네,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중에 자기 고향을 다시 떠나게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왜 다시 돌아오는지 그 이유를 생략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니다. 就米萨基这个角色来说，他其实就他的成长背景，就是4岁的时候父母离异，就跟着母亲离开，然后其实后来母亲又改嫁，所以他最后落脚在东京，靠着自己的能力做一个咖啡烘焙师，然后其实过着一个非常独立自我的生活。那其实他非常习惯这样子的亲密，所以他认为他就像那个夜莺一样，不断的追寻生命的意义，不断的燃烧自己。然后他之所以最后会回到这个地方，其实我想这是他生命当中第一次对一个土地跟对一群人，对这Eric 以及这2个小孩有家人亲密的感觉，所以他是一定会回到这个地方。 우선 미사키의 캐릭터가 이제 성장 배경이 영화 속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4살 때 아버지와 떨어졌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혼자서 이제 그 도쿄라는 곳에서 커피를 만들면서 굉장히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보이진 않고요. 항상 그 영화 속에서 그 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처럼 자신을 어떻게 좀 불살라서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사키의 어떤 인생에서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나 집착이 생긴 것은 아마 지금 영화 속에 나온 그 배경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미사키는 당연히 돌아왔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另外就是包括最后他回来的这个 ending， 也是一个非常激烈的一个 happy ending。那其实真正的人生，他们4位其实要再重新开始。就米萨基而言，之前一直期待跟
亲见面。当这个希望落空，要重新跟这个土地连接，我相信他其实接下来还是一样有更辛苦的人生要面对，包括爱人，其实还有很多的现实问题。所以其实我希望在处理这个 ending 的时候，也不是一个非常非常非常浓厚跟热闹的一个气氛。其实很多时候是反而希望表现在于像这里。那接下来的故事是发生在电影结束之后。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에서 제가 그렇게 막 굉장히 신나는 해피엔딩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와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인생이 그 두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긴 한데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할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만남을 기다렸다가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것은 마무리되더라도 그 나머지 그 지역에서의 생활이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는 현실적으로 마냥 즐거운 일들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에리카 같은 경우에도 살면서 뭔가 삶의 힘든 점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시끌벅적한 굉장히 뭐 과장된 해피엔딩을 보여드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엔딩을 좀 잔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정작 그 미사키는 남한테는 굉장히 많은 위로와 치유를 하게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존재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는 거는 마지막에 아 나도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위로해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돌아오는 그 장면 때문에 더 위로를 받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옆에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잘 봤습니다. 이거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커피 한 잔의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比较想回答是，烘焙咖啡的一个很特别的象征。就是在烘焙咖啡的过程中，你到底烘到什么时候决定那一秒觉得咖啡好了，我觉得是很有意义的一刻。就是当你生命中什么时候该决定暂停以及转弯，就是在一杯好的咖啡烘焙出来，可能多一秒或是早一秒是东西，一杯完美的咖啡的烘焙。所以我觉得那个决定其实必须要很果决、很坚强、很有自信的一个个性。所以其实这个咖啡象征，我觉得跟Misaki以及这整部电影的对于人生的追寻、生命的追寻，其实有很重要的连接跟象征。 그래서 커피 한 잔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커피를 볶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그 과정에 대한 좀 특별함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커피 콩을 이제 볶다가 로스팅하다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몇 분 몇 초에 그것을 볶느냐, 그리고 더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지거나 좋은 커피가 되고 좋지 않은 커피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 그때 멈춰서야 우리 인생이 좀 더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길을 쭉 가다가 잠시 모퉁이를 돌아서야 할 때 그때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다울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커피를 볶는 것과 커피를 로스팅하는 것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시간과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간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많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를 통해서 미사키도 자기의 어떤 흘러간 인생 속에 결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네, 여기 가운데 분. 아이고, 두 분이 함께 드셨는데 짧게 해주시면, 네, 여기 중간에. 손 한번 是香港来的跟读，但你把麦靠近一点，我们都听得懂比较多。我用韩语了。안녕하세요. 제가 그 배경은 그 노도 한도에 가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일본 영화이라서 되게 재미있고 봤거든.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커피하우스 혹시 아직까지 있냐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님이 대만에서 좀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만 본 느낌이 완전히 일본 영화 같아요. 혹시 자기의 컬러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제작사에서 요구를 했던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这个船务应该还在，应该还在，就是之前跟当地的株洲市政府当初有连接，他们希望能够保存。那这部电影是预计明年2月在日本上映，所以我相信应该是会保存到那个时候。只是当地因为那个风雨非常大，因为就是海边，所以我不知道现在保存怎么样子。我期待它是还能够保持得很好。然后另外就是这部片子其实东映电影之所以想要找一个外国导演，他们其实希望能够就这部电影也能够注入一些外国的色彩。那其实他们在整个影像风格等等，其实是采取非常开放跟支持的态度，并没有限制我，要求我一定要多么的符合日本电影的一些风格，反而是一些在文化上或者是一些情感的表达方面，其实这边会有给我很多的建议。就是说，因为毕竟我是外国人，其实台湾人跟日本人毕竟还是有一些文化差异，跟一些表达上，跟应对上不太一样的文化习惯。我觉得，整体而言，这部作品其实就是一个团队的合作，是一个跨国的合作。 우선 뭐 이 카페는 아직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촬영할 당시에 그 촬영 현재 지자체에서 이제 허가를 해주고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있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내년 2월에 일본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우선 보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약간 염려스러운 게 아마 바닷가고 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태가 얼마나 잘 보존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그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외국인 감독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뭔가 좀 이국적인 색채를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영화 제작사에서는 열린 마음의 태도로 저에게 많은 감독에 많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일본적으로 해달라 뭐 그렇게 요구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대만과 일본의 좀 작업 방식이나 그런 것들에서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다른 점은 물론 있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요구를 했었던 건 전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 스태프들과 하게 된 과정 자체가 좀 국제적인 어떤 협력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이것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 이 영화가 국내에 수입이 됐다고 해요. 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느끼셨던 것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치유받으시고 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나와주신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차기작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면 차기작이요? 네, 그러면 짧게. 应该是一个台湾的题材，这次就不是日本电影。 다음은 이제 일본 영화는 아니고요. 대만의 색채가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다고. 谢谢。 네, 여러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